주유비가 느리지만 꾸준히 예산에 구멍을 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팁을 활용해 보세요. 고향으로 운전해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가 아닌 정지 표지판, 신호등, 교통지하층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규칙과 속도 제한을 준수하세요. 규칙과 속도 제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등에서 녹색 신호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져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한 횟수가 줄어들고 공회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시속 80km 이상의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면 유류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제로 100까지 갈 때까지 엔진이 열심히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려면 연료가 필요해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멈추지 마세요. 적색 신호등에 접근하는 동안 속도를 줄이세요. 언덕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언덕 기슭으로 가는 도중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세요. 하이퍼마일링의 새로운 초능력을 개발하세요. 하이퍼마일링은 자동차의 연비를 최대 37%까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팁과 기술을 말합니다. 우선 차량 튜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에 공기압이 제대로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되고 공기 저항이 커지며 연료를 낭비하게 됩니다. 차량 설명서를 보고 엔진 튜닝 주기를 확인하세요.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필터를 청소해서 기름을 덜 들이면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세요. 엔진이 더 열심히 작동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엔진 오일을 사용하세요. 트렁크의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고장난 바비큐 그릴과 17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장난감 상자가 정말 필요한가요? 자녀의 여행을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물건들도 버려야 합니다. 차에 싣고 다니는 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료가 소모돼요. 차량이 싣고 다니는 45kg을 줄이면 차량 무게에 비례해서 4리터당 1%의 연료 사용량이 감소합니다. 차량 지붕에 있는 화물 컨테이너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애세요. 바람의 저항을 증가시키고 엔진에 추가 부하를 줘서 고속도로에서 20%가 더 많은 가스를 연소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태그를 구입하세요. 어리석은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충전하면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에어컨 대신 자연바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어컨은 시내 주행 제한 구역 내에서 운전할 때 특히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만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내리면 불필요한 바람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 주행할 때마다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컨버터블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상단을 닫아두세요. 바람을 쐬고 싶어서 구입했겠지만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그 낭만을 포기해야 합니다. 시내에서 운전하는 동안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기후에 살고 있다면 항상 에어컨을 켜두지 말고 주기적으로 켜고 끄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에어컨이 꺼져도 팬은 계속 작동하며 몇 분 동안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너무 더워지면 에어컨을 또 몇 분간 켠 다음 사이클을 반복하세요. 복잡한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여행을 현명하게 계획하세요. 식료품 쇼핑을 하고 자동차를 정비소에 가져가 정기 점검을 받고 친구와 시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이 모든 일정을 결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경로를 계획하세요. 가장 먼 목적지를 먼저 방문하고 나머지 장소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하도록 계획하세요. 가장 먼 곳까지 운전하는 동안 차량이 예열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따뜻한 차량이 더 효율적이며 차갑게 시동을 걸 때마다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 데 더 많은 기름을 소비하게 돼요. 다른 연료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고성능 엔진이 아니라면 굳이 고급 연료를 주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고 대신 차량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주행하거나 더 나은 연비를 얻진 못해요. 차량 설명서에서 프리미엄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더 낮은 등급을 선택해 추가 비용을 절약하세요. 가스화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으니까 일반 가스의 품질에 대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크루즈 컨트롤은 평지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불필요한 가속을 방지하므로 항상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는 경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어요. 언덕의 정상에 도달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더 오래 동작할 거예요. 변하는 풍경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유지해주세요. 평행주차가 고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기능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길거리에 주차할 때는 후진이나 전진 조작을 많이 해야 하는 곳 대신 풀스루 주차 공간을 찾아보세요. 주차할 때는 차가 아직 따뜻할 때 후진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 후진해서 돌아서야 하게 되면 연료가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또한 차량 흐름에 맞춰 후진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차가 도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주차하세요. 중력을 이용하면 가장 낮은 연료비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일찍 출발하세요. 마음이 급하면 더 빨리 운전하고 긴장하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고 신호등마다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커피 한 잔으로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창문에 차를 세우지 마세요. 공회전을 유발하고 차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요. 주유소가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 줄을 서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만 주유소에 들리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주유하지 마세요. 연료가 4분의 3 정도 비었을 때 또는 더 편할 때 주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유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정신없이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주유소에 대해 조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특정한 주유소 찾기 앱을 사용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시 또는 지역 경계를 넘어선 곳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흐름을 따르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 말이죠. 공기 역학 때문에 같은 속도로 혼자 고립되어 이동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교통 흐름은 이동 방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급하지 않을 땐 저항이 가장 적은 차선을 선택하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자주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시내에 있을 때는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하는 차선을 선택하지 마세요.